자, 이제 용어의 정의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9페이지입니다.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 풀지 마시고요. 용어에 대해서 딱딱 답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 메모해 보세요. 1번인가요? 1번. 자, 일단 우리가 용어에서 나오는 문제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개의 정의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 한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기타라고 할 것이 이제 그 밖에 요 차이인데요. 우리 뭐 과거 예전 같으면 기타 권리고 요즘 식의 표현은 그 밖에 권리죠. 이 그 밖에 권리란 표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업이라고 하면 중개를 업 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진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은요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개공의 경우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취득이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취득. 다른 키워드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종사하는 자, 또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이 대한민국 국내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이것도 개공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 그대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자격증입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이죠. 잘못했습니다. 요 개설 등록이고요. 요게 이제 자격 취득이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 수정하셔야 돼요. 또 다시 합시다.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 종사 틀린 말이죠. 이 자격 취득까지. 요 나머지 키워드는 들어가면 틀려요. 요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일을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스스로 중개 업무도 할 수도 있고 개공의 보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개 업무 또는 그리고 중개업자를 보조한다. 개공을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보조원이요. 보조원은 여기 키워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 해서 이런 어떤 이 답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중개란 정의 나오면 그 밖에 권리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끝이 나야 되며,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이고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취득, 소공 두 가지 일,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 그 키워드 딱딱 눈에 익혀둬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면 틀린 것인데, 1번 우리 앞서 했죠. 건전소비대차 알선 체크하시고 저당권 설정계약, 이 키워드 나오면 업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개 대상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환매권 자체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환매권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된 환매권은 대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유치권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 않습니까? 법정이나 키워드가 나오면 자체적 설정은 못하지만 설정된 상태에서 이전은 가능하다. 그래서 설정은 안 되지만 이전은 가능하다. 맞고요. 네 번째 보시면 이 첫 줄은 다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 거주 끝에 보시면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경우 중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하여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 4번인데, 여기서 제가 보충할 것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요. 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요. 뭐 조건이라고 적어드릴까요? 자,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나누어서 이 법률과 시행령, 어떤 법익과 영이죠. 이 법에서는 우리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으며 임목이 있고 광업재단이 있고 공장재단,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 중개, 이 중개는 역시 두 가지로서 사적 권리 대상이어야 됩니다. 사적 권리, 그리고 이제 개공의 개입이 있게 되죠. 개입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5번 같은 경우는 진행 중,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뭐뭐뭐 한 중, 이런 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뭐뭐뭐 된, 뭐 지문상에서 이야기하네요. 됐다고. 자, 이제 이런 것이 합쳐지면 이것을 우리가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의사항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2번에 보시면 환매권과 등기된 환매권 구별하시면 되죠. 환매권 못하고 등기된 환매권 되고, 그리고 1번처럼 저당권과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정 뭐뭐뭐 하는 것은 설정 당시는 안 되지만 이전 당시에 된다. 이게 유치권 얘기죠. 하면서 답 가볍게 보시고요. 자, 2번 문제 틀린 것이네요. 자, 1번 개공 나오죠. 개공은 다른 거 개의치 마세요. 이 법하고 자기 취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수 등록 한자를 의미하며, 개수 등록이죠, 참, 개공은. 그리고 종별에는 공인중개sek증 없는 개공도 포함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지만 2번 밑줄하고 뒤에 개설 등록, 그러면 개공 거고요.
자, 2번에 중개라 하는 것은 다른 글자보다 제일 끝에 그 밖에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와 소공은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기 취득이지만 이 소공은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네 번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단순 업무, 이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계속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중개업은 제일 끝에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 다 보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도 가벼워요. 옳은 것인데 1번 중개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말자.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 있는지 확인하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빠졌죠. 2번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기 취득이에요. 한데 이건 올바르게 됐네요. 그래서 2번이 올바른 답이고요. 3번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가는 키워드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줄 보면 중개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네 번째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입니다. 한데 공인중개사로서란 말이 나와서 틀렸어요. 다섯 번째 소공은 일을 두 가지 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계속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딱딱 찍고 들어가면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조의 목적하고 2조의 용어 정의는요. 시험 치기 전에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될 문제고, 그 5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개공으로서 법인의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 이제 포함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요것만 좀 보충합시다. 사원, 임원은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법인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이 중개법인, 특수법인, 법인에게만 쓰는 말이 사원, 임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원, 임원이 나오려면 법인카는 키워드가 앞에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원, 임원 중에 자격을 취한 자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경우는 업무를 어디까지 가능할까? 소공만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공은 어떤 일을 해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중개업자 보조도 할 수 있죠. 일을 두 가지. 하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단순한 업무, 즉 보조원 정도밖에 못한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임원은요. 어떤 3법의 규정에 의한 내용들이지 우리가 일반적 사원하는 그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4번 문제 보조원은 설명이다. 타당한 것인가요? 자, 1번 지문 중요해요. 일단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감독 대상 아니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했는데 틀렸죠. 1번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4번 내용도 정리하려면 많이 걸려죠. 그 포스트잇 하나만 준비하세요. 4번 하려면. 여러분 4번은 조금 길어요. 설명이. 자, 일단 행정처분에 관한 것인데요. 1번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 행정처분 대상자 이야기 좀 합시다. 대상자. 자, 일단 우리가 개공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해볼까요? 배운 대로.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았었나요? 여기서 또 잊으면 안 되죠. 행정처분은 정지와 취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정 취소인 대상인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문결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의 대상인 공인중개사와 자격 정지의 대상인 소공. 그래서 이렇게 좀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가 되는 개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행정질서벌이 있죠. 행정질서벌은 우리가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한데 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고유 권한자와 두드리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이 거래정보 사업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내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자기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반납하지 아니하면 시도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등록 관청이 역시 100 또는 500을 내리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설명 부족하면 500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붙는 게 있죠. 두 가지가 붙죠. 어떤 것입니까? 협회 500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게 되면 당사자가 대상자가 되고요. 또는 개공하면 개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냐면 이 행정처분 대상자와 행정질서벌은요.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여받은 게 없어서. 그리고 무등록 개공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가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 형사처벌이죠.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다 해서 틀렸고요. 2번, 지도감독 대상도 아니죠, 실은. 2번, 중개보조는 이중 소속은 금지되어 있으나 인장 등록 의무 있다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우리가 이
개공 등이라고 해야 되죠. 과거에는 중개업체 등인데 아직까지 저도 이게 2년이 다 됐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등. 그리고 여러분 또 할 것이 개공과 소공이 나온다고 했죠. 자, 개공 등은 우리가 금이 뭐예요? 금지행위. 뭐 약으로 할까요, 그냥? 예. 금이 비결.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 네 개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개공과 소공 우리가 연수교육, 기본윤리, 인장 등록.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개공과 사용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보조원이 들어가서 틀립니다. 그래서 금이 비결과 연기,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그를 고용한 개공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기기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일단 우리가 보조원의 어떤 행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격 취소 사유를 우리가 또 외워야겠네요. 자, 우리가 자격 취소 사유 어떻게 외웠나요? 양, 대, 부, 진, 정. 양이 뭐예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 이 법에 의한 진역. 시험은 여기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진역으로서 집행유예 포함, 제외, 한산 집행유예는 포함돼요. 자, 하지만 벌금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했을 때 어딜 봐도 보조원 때문에 되는 건 없다. 네 번째, 중개보조원 품위유지. 품위유지가 기본윤리죠. 답 5번이겠네요. 여기서 5번에 보시면 중개보조원의 개공과 함께 거래계약서 서면 및 날인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겠다고 났으면 찍어주는 건 맞다 이거죠. 하지만 찍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청 좀 지우고 합시다. 이게 한 문제 문제 답만 맞출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답 맞출 것 같으면 답지 보면 되죠, 여러분이. 강의 듣지 말고. 예. 자, 우리 서명 날인 얘기 좀 합시다. 서명 얘기. 자, 우리 얘기 좀 해요.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면 및 날인이 있고 서면 또는 날인이 있죠. 실제 이런 문제를 낸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법인 이름을 명판 쓰잖아요. 은행 들어가면. 그 명판 써도 다 다른 거 되는데 우리 것만 이상하게 이런 거였네요. 이게 참 그러합니다. 예. 시대가 전산화 작업을 그렇게 외치는데 이것만큼은 전산화를 싫어합니다. 자, 서명 또는 날인, 및 날인. 자, 구별합시다.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뭐 이렇게 좀 적자 이거예요. 자,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자꾸 적어요. 반복이 최고입니다. 자,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노란색 잘 봐요. 서명 또는 날인에는 개공만 나와요. 주체가 개공입니다. 하지만 서명 및 날인에는 개공과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당소공. 따라서 당의 중개 행위를 있다면 당소공.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뭘 하나 보더라도 관계성을 짚고 함께 보셔야 돼요.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함께 보시고요. 그러면 4번 문제. 4번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보죠. 바른 거. 1번 또 중개 나오죠. 그 뒤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 빠졌네요. 틀렸죠? 2번 중개업은 중개를 업이라 했는데 2번 끝에 끝나서 틀렸고 3번 개공이 나면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죠. 4번 소공 일 두 가지 하는지 볼까요? 중개무 나오고 중개무 보조 맞아요. 5번 보조원 기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 그래서 5번은 그냥 맛배기고요. 자, 6번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틀린 건가요?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된 선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소개니까요. 2번. 개공은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죠. 개설 등록한 자 맞고요. 3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뒤에 빠졌네요. 통으로. 근데 실제 문제 많이 풀게 되면요. 6번 같은 문제 딱 보는 순간 3번이 바로 틀린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원이 증자체로 글자하게 되면 시험지 보면 4줄 정도가 나오거든요. 시험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딱 해가 요 문제 나도 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지문 길이상 이 보조원은 보통 4줄 내지 5줄 가까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한 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직관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 많이 풀면.
자, 4번. 소공은 개공의 법인의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즉 자격증이 있는 자 포함되는 거 맞고 5번은 이 법에 의해 자기 취득한 자 맞습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자, 7번도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이죠. 7번에 4번 바로 봐요. 보수받지 않고 토지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대상물만 취급하더라도 업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결과 나머지 틀렸네요. 자, 1번부터 봐요. 1번에 중간에 우연한 기회 나오죠. 이 글자 나오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요.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좀 황당히 얘기일지 모르지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생각해가 문제 푼다 하는 것은 떨어지겠다, 용감하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문제 보자마자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떤 키워드 나오면 이고 어떤 키워드 아니면 아니다라고 직관적 말씀드린 이유가 현장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풀으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시험이 몇 날 며칠 이렇게 준다 하면 다 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집중해가 이다 아니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 나오면 아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죠. 근데 중개업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지금 다 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중개 행위 키워드 나오면 업이라고 했잖아요. 주업이든 부업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아니다 해서 틀렸죠. 5번 볼까요? 두 번째 줄. 금전 소비 대차, 첫 번째 끝에 저당금 설정 이런 건 나오면 업이라 했잖아요. 아니다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키워드 관계성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판례 같은 경우는 무진장 빨리 풉니다. 민법이든 뭐든. 키워드만 알면 제일 고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재판에 이겼다 졌다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판례는요.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이해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공부 패턴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민법을 제대로 하려면 민총을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요. 처음부터 어떤 이 법의 논점부터 출발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목 띄고 몸통 이 여기서부터 얘기가 법이 들어가요. 이게 좀 논리성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 우리 판례 공부하더라도 20년, 10년 이렇게 봐도 안 먹어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할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해서 우리가 판례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실제 판결 예시니까 이겼다 졌다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겠어요? 이거 나오면 이걸로 고치겠죠? 그럼 요걸 어떻게 요렇게 고치겠죠? 그래서 판례는 이다 아니다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7번 같은 문제도 실제 시험장에서 10초 이내 선별해야 돼요. 자, 8번 문제도 간단합니다. 2번 보세요. 중개와 도금은 앞서 했죠. 완성 의무 유무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 유사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 반복이에요. 자, 9번 문제 좀 보죠. 틀린 거 봐요. 임대차 계약서에 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본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특약 문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과정에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틀린 질문이니까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개공을 통하여 집 매매 계약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도와준다 생각해서 깔려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번 우연한 기회 나오면 업이 아니다. 맞고요. 3번 중개의뢰인 개공에 소정의 중개보수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 무상으로 하더라도 책임진다. 자, 3번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9번 문제인가요? 3번 잘 나와요. 여러분이 놓치고 가면 안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상이란 뜻이에요. 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즉 가장 대표적으로 보수에 관한 책임 져야 되고요. 보수란다. 예. 손해배상. 예. 손배요. 손배 책임 져야 되고요.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해 줍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작성해줘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해줘야 돼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다르다. 무상으로 하면 무상이다. 이거 차이가 있지. 나머지 다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그 3번 문장 보시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무상이죠. 그래도 책임을 진다고요. 답은 판박입니다. 4번 특정 동호수 나왔죠. 그 주 끝에 체결된 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이죠. 따라서 중개행위 대상 이렇게 돼요. 5번 저당권 설정 이게 금전소비대차 알선이죠. 중개업이죠. 결과 여러분 그 기출문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1회분 풀고 내일 1회분 풀고 뭐 하루 더 지나서 1회분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3회분을 묶어서 또는 4회분 묶어서 그냥 훑어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동일 문제가 계속 반복적인 게 보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되고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답 4번 금방 보이네요. 자, 1번부터 합시다. 자, 1번에 보시면 경영 정보 밑줄 해보세요. 이게 겸업이죠. 겸업 중개 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속 반복적이면 중개업 되죠. 중개업은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3번. 개공이 소중의 중개보수 지급받지 않아도 두 번째 줄 것들 손해배상 이다 아니다? 이다. 4번. 이것도 간단하죠. 두 번째 줄을 봐요. 수수료에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아마 요 앞 시간 여기서 정리했던 거예요. 업이다 아니다. 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푸네요. 4번 틀렸죠. 업이다 해서.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하면 중개업이죠. 무등록 개공이죠. 단지. 해서 이 10번까지 문제 이거는 용어 정의라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 하나 가져야 돼요. 아, 중개업 중심적으로 문제 내는구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이 3번은 우리 3절인가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법에서 정하는 것 어떤 것이 있었어요? 중개대상물. 간단해요. 법에서 정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리고 령에서 정하는 것이 우리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서 이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문제 풀려고 하지 마요. 뭐를 문제 많이 풀랍니까? 이 토지와 건축물은 뭐예요? 이건 협의의 부동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훔쳐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등기 등록을 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등기 등록을 요하지가 않는다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걸 요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결과 문제를 뭘로 내겠습니까? 판례로밖에 못 내요. 그 판례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목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일부 의제 부동산입니다. 즉 중부동산이죠. 준이라고 하는 건 채권적 성격이지만 물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등기 등록을 요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게 문제 낼까요? 등기 등록을 어떻게 봐요? 즉 공시 내용에 대해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문제 핵심이.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법에서 정하는 거더라도 이것이 중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중개 가능하려면 사적 대상이 됩니다. 사적. 즉 국가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개공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개공의 개입 유무로 문제가 내잖아요. 개입 유무. 즉 상속 중 개입 못하죠? 될 수 없다고요. 상속된 된다고요. 이런 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취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대상물로 볼 수 있다. 해서 제가 붉은색 세 가지가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하나, 둘, 셋. 이것이 우리가 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14에 1번 볼까요? 타당하지 못한 것. 1번. 법령으로, 자, 법과 령입니다. 규정된 중개대상물 한정 의미면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된다 하면 전 다른 거 팔래요. 다른 거 팔 겁니다. 딱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다 해서 법정이라 합니다. 2번. 법정 중개대상물은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없고 이는 개공만의 고유 정속자. 요 지문 잡아두세요. 시험은 안 나오는데 기억해두면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을 자꾸 쓰죠. 간단해요. 기출 문제가 1회부터 26회까지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습니다. 분명히 한 번은 나왔어요. 26번째, 추가 시험까지 27번이에요. 27번 치면서 딱 한 번 기출되면 나왔다 해야 돼요? 안 나왔다 해야 돼요? 안 나왔다 하는 게 맞겠죠? 나올 것 같으면 나왔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최소한 문제가 3에서 8번 이상 나와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한 번 낸 문제를 27번 칠 동안 한 번만 나왔다. 의미 있을까요?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버리면 안 되죠. 자, 2번 지문 우리 보충합시다. 1번에서.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일단 중개대상물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되죠.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 명칭은 중개업자였지만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 이거예요. 이 중개업은 영리 추구란 뜻이거든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개공뿐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개거든요. 이건 소개입니다. 소개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아, 친구야.
너 개공이라면 내 손님 좀 네가 알아서 가줄래? 누가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건 가능하다고요, 소개. 하지만 돈은 친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공도 등 사적 소유 아니므로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미채굴 광물이나 무주부동산 전부 다 안 돼요. 하지만 지하수 이런 걸 표면하고 붙어가 동시에 거래는 가능하죠. 그럼 가능합니다. 자, 4번. 어업재단, 광업재단, 명인반법 가축 20개 집단은 중개대 성물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이건 여러분이 이 단순히 이것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어업재단, 공전재단이니까 이 어업이란 글자 어딨나요? 없잖아요. 금방 아니란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왜 스톱을 했냐면 명인반법을 갖춘 수목인지 명인반법을 안 갖춘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즉 뭐냐 하면 나무가 종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있으면 이거는 한 그릇 있으면 하나 한 그릇 있으면 이걸 수목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 개 있으면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요. 이거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권리 없습니다. 없어요. 자, 하지만 이 나무에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명백하고 인식이 가능한 요게 명인 방식이죠. 우리가 요 은행나무 같은 거 길에 가다 보면 이게 동판처럼 만들어져 있죠. 뭐 서초, 구청, 동작구 이런 식으로 그 지자체 표기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또 넘버링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보호하고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명인 반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같은 나무인데도 이것이 등기가 돼버립니다. 붉은색 할까요? 등기가 돼버리면 이걸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 이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목이 되면 소유권과 그리고 저당권까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여기서 권리가 2개 나왔죠. 권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야 돼요. 여기 잘라가지고 이 명인반법에 의한 수목과 임목 요 2가지입니다. 요 2가지는 권리 존재로서 중개된 선물이 되는데 단지 여기는 하나 소유권만, 임목은 2글자로서 2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지으려면 요걸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러면 4번 보완됐고요. 자, 이제 5번에 세차장 구조물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5번 지문. 이제 이거 1번 문제인가 이게? 아직까지 해설이 기네요. 자, 건축물은요. 건물하고 구축물의 합성어거든요. 이때 우리가 건축물은요.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내 건축물도 들어간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내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입주권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분양권은 우리가 특정 동호수이면서 체결된 불특정 동호수로 체결되기 전 이렇게 배웠죠. 자, 근데 문제는 현존하는 겁니다. 자, 현존하는 것으로서 미등기나 무허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탑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었어요. 이거와 이제 비교할 것이 분리 가능한 것들이 많다. 그럼 그것도 되냐? 이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사례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론 공부할 때 2가지만 기입을 시켜달라고 했죠. 분리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들거나 분리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둘 다가 충족입니다. 동시 충족. 동시적으로 충족이 되면 이 사례 문제 풀 때 동시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독립된 대상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세차장 구조물 요거 파괴시키는데 복권에 와서 찍어버리면 반나절이면 끝나겠죠. 결과 분리가 쉽다. 시간이 축소된다. 그러면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세차장 구조물 나오면 중개대 선물 아닌 거예요. 이닥에서 틀렸어요. 해서 답 4번 그렇게 되죠. 4번 이상하다. 문제점 맞죠. 예, 아닌 거 찾네요. 예. 4번에서 5번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차장 구조물은 증정물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맞죠? 5번에 중개대상물 아니나 미등기 무허가는 이다. 그래서 5번은 제가 반대로 읽었습니다. 다 풀어놓고 반대로 읽었네요. 자, 그래서 1번은 하나 버리지 말고 다 풀어주셔야 돼요. 2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중개대상물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여기 대입하면 되죠. 자, 일단 광업지단이고요. 그리고 선박 대상이 없어요. 특허 대상 아니고 옆으로 봅시다. 지금 기억니은 이것이 옆으로 됐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옆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광업재단이고요. 미채굴 광물 국가 것이고 지상권 되고 무주부동산 안 되고요. 선박 안 되고 분묘기지권 역시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땅 주인이 와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안 되고요. 가압류된 된다고요. 상속된 된다고요. 특허 안 되고 질권 안 되고 토지 일부 임대차 가능하고. 그러면 기역, 디귿, 시엇, 이역, 키역 5개 되죠.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2번 문제 저도 많이 틀리는데 다 풀고 틀립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몇 개인가요? 8개, 11개인가요? 11개인데 지금 다 되는 게 지금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주 되는 것 또는 안 되는 것 이거 끝까지 안 읽어버리면 실컷 되는 거 찾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고르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진짜 황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3번.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오. 이거 봐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또. 자, 기억. 완성되지 않아서 특정 동호수 체결된 이거 분양권 되죠. 니엇. 영업 나오면 안 돼요. 디귿. 국가 거 안 돼요. 리얼. 아파트 대한 추천길 이 말 나오거나 또는 첫 번째 끝에 분양 예정자 선정 이런 말 나오면 입주권 역시 안 돼요. 따라서 되는 건 기억, 안 되는 건 니언, 디귿, 리얼. 안 되는 거 찾으니까 답 5번. 그렇게 되죠. 자, 4번 문제 옳은 거 찾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봐요. 세차장 구조물, 토지 정착물에 해당. 자, 역시 잠시만요. 요건 아니죠.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 정착물로 보기 어렵죠. 분리가 쉬우니까. 그냥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건 의미 없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했던 것이네요. 2번 봐요. 명인방법에 가주 수목의 집단인데 중개대상물 된다. 끝까지 읽어봐요. 가식의 수목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지만 아니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던 것이죠. 자, 3번.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과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목적이 된다. 아니에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만 소유권 되고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둘 다 되죠. 요거 좀 보충합시다. 요거 풀고 나서. 자, 임목 요거 나오죠. 임목에 관한 사항은 임목이 소지하는 토지 등기용지 중 갑구의 임목 등기 번호가 표시되므로 임목 사실 여부만 토지 등기부만 확인하면 된다 했는데 요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4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보충 좀 해야겠네요. 이거 4번 놔두세요.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5번이 답이네요. 자, 일단 3번, 4번 같이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요 임목하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얘기 좀 해요. 이 임목은요. 임목 표제부에 표제부를 보고 이 상대방 권리 유무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 사항란, 해당란이라고 배우나요, 요즘? 이 해당란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데 4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구, 얼구란 말이 그 자체가 뭐예요? 해당란이잖아요. 이 말이 나오려면 재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에 외워두세요. 임목은 표제부, 재단은 해당란. 가능하시겠어요? 또는 해당부라고 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한데 3번 문제 다시 봐요. 3번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이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의제 부동산은요. 다른 말로 정확한 표기는 준부동산과 의제부동산 좀 다른데 같이 취급하더라고요. 중개사는 좀 독특하게. 자, 이건데 이때 준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취급을 해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 부족을 무엇으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공시로 메꾸어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시는 어디간 주장이지 이걸로 재산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에다 우리 그 보완 수단으로 플러스 알파가 붙게 돼 있어요. 우리의 플러스 알파는 다 보험입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임목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에 들어야 돼요. 보험.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라. 10월이네 저당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플러스 알파를 채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요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번 지문 다시 봐요. 16페이지 5번.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정축 나오죠. 자,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지금 이 문제 상당히 기네요, 결국. 자, 우리가 정축이라고 하는 이거, 어떤 층수가 높아지거나 높이가 높아지거나 면적이 넓어진 게 다 정축이다. 이 정축 그 개념은요, 건축법상의 개념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어떤 말 썼어요? 건축법상의 이야기라고 했죠. 이것이 민법상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이 높이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어떤 건물의 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법상에는 이게 정축 그대로 봐요.
하지만 민법상에는 이것이 신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별하냐 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구조적 개념이에요. 즉 구조적으로 또는 독립된 구조, 독립된 이용 다 적을까요? 요걸 중심으로 해야겠네요. 독립된 구조, 독립된 이용 이것이 충족이 되면 이거는 신축 개념이에요. 충족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정축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정축 글자 한번 밑줄해 보세요. 그 줄 끝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줄 끝에 구분 소유권 승인. 올바른 지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대로 이렇게 해설을 다 해놓고 보면 문제가 간단해요. 자, 다 봐야 돼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될 수 없는 것이네. 이번엔 될 수 없는 거. 자, 선박 우리 대상이 안 들어가요. 니은 세차장 구조물 안 돼요. 지금 글자 다 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강사 이거 되게 대충 보네. 그게 아니에요. 문제 볼 때 저렇게 봐야 돼요. 이거 일일이 읽으시면요. 5번 같은 문제는 실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많이 걸려도 한 10초에서 5초 안에 푸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드립니다. 10초 정도. 한번 밑줄에 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 수험생 밑줄에 어떤 키워드에다 어떤 거 알겠습니까? 선박, 세차장 구조물, 뒤가 제일 끝에 무형의 재산, 리얼에 보면 이주자 택지, 그거 밑줄합니다. 이게 뭐냐? 입주권이거든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어떻게 중개대수물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온라인 강의니까 그런 단계가 지금 힘들거든요.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요 강의 2번, 3번 듣다 보면 그런 형태가 돼요. 학원은 매일같이 출퇴근합니다.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도시락 사들고.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집에 편안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원 수험생처럼 하려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도시락 사들고요. 아침 10시부터 앉아가지고요. 오후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 모니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 30분 보고 다른 짓 하고, 다른 행동하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행동. 그런데 학원은 보통 10시대가 안 오죠. 앞자리에 앉으려고 8시에 옵니다. 그리고 10시에 수업하고 오후 2시대가 식사하고 나서 3시부터 7시까지 책을 보고 갈까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7, 8시간 앉아 있어요. 그게 반복되어 그렇습니다. 자, 5번에 5번이고, 자, 6번 문제는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리얼 미연만 좀 찍어봐요. 리얼 미연. 자, 6번 문제 여러분이 하고요. 자, 리얼에 뭐 있어요? 질권 있죠. 자, 그 밑에 증여 있죠. 자, 질권, 증여 가지고 합시다. 질권은 의미 없고요. 증여. 예. 자, 요거 가지고 해요. 이거 숙제로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면 증여 중으로 보이시나요? 증여 된으로 읽혀지나요? 중이라면 안 되고 되는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취급하는 거.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오면요. 중으로 풀어야 돼요. 중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충분히 메꿔 넣을 수 있어요. 자, 이제 7번 문제 보죠. 내용상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 등록된 것에 하나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충 좀 할 게 있어요. 7번. 자, 우리 칠판 좀 지우고요. 7번이죠? 자, 임목은요. 먼저 수목입니다. 수목. 임목 등록 원부에 기재가 되고 그것에 등기됨으로써 임목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단계, 2단계 등기된 거거든요. 이렇게 2단계로 됩니다. 임목은. 하지만 광업재단, 공쟁재단 이 재단은요. 재단 목록을 작성하는 순간 목록 그 자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아요. 즉, 한 단계로 끝이 난다. 이 차이점 구별해 줘야 돼요. 자, 2번.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 임목 양도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 승립이 이루어져요. 자, 임목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자, 요 가지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거 훔쳐갈 수 있다 없다? 일반적인 수목은 가능하지만 등기된 나무, 즉 임목의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벌치된 수목에도 영향을 준다. 즉 훔쳐가지 마라. 그리고 토지 주인과 나무 주인이 바뀌어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 승립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할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대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고 했습니다. 3번 틀렸네요. 자,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가 법정 지상권 얘기하는 것이죠. 5번 임목은 보험 붙이는 거 맞습니다. 가끔 문제 좀 괜찮은 문제 보시면요. 화재 보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올바른 말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밑에 8번 문제도 동일 문제네요. 잘못된 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 거 맞고요.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 양도 가능한 거 맞죠? 지금 위에 문제와 똑같네요. 7번, 8번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만 푸세요. 예, 하나만 푸시면 되겠다. 예. 책이 지금 문제가 똑같네요. 자, 9번 문제 봅시다. 가장 옳지 못한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20개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고, 요거 지문이죠.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는 거 맞아요. 군수까지 이제 구청장 안 들어갑니다. 2번.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용지 기재하는 거 맞아요. 임목은 표제부, 재단은 해당 구.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에 따라 임목 함께 이전함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독립된 권리입니다. 이 땅이 넘어간다 해서 이 권리까지 안 넘어가요. 4번. 벌채된 임목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므로 저당권자 이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기 도래하기 전 경매할 수 있다. 맞아요. 그만큼 어떤 다른 공탁을 걸면 되죠. 5번. 명의방법 갖춘 20개 집단과 임목은 공시방법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여부 차이가 있죠. 임목은 등기된 거고 명의방법이 갖춘 수목은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10번 틀린 거 볼까요? 자, 10번은 5번만 봐도 되겠네요. 나머지 여러분 3번, 5번만 기억하세요. 3번, 5번. 자, 3번 봐요. 광업재단 또는 공정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10월을 6개월로 잘 고칩니다. 10월이고요. 저당권 설정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디 적어놨죠? 여기 있네요. 예. 자, 5번. 재단은 토지와 공작물, 공업 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 표제부 공장재단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어디까지 해당난 또는 해당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4번 문제 좀 보충합시다. 4번. 10번에 4번 지문. 이 이야기입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재단의 구성 한 개가 아니고요. 구성 물품이 있습니다. 이 구성 물품이 모이면 이 구성품이 모여서 어떻게 재단 목록이 됐어요. 이 재단 목록의 뜻은요.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부동산. 그런데 이 재단 목록에서 물건을 분리한다 키워드는 결과 무슨 말이에요? 1개의 부동산을 담보성을 떨어뜨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재단 목록으로 구성된 일부를 드러내가 판매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원 구성품 자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돈 빌려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재단 목록에 분리된 것은 거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11번엔 답 2번. 6개월이니까 10개월이죠. 그거 금방 보이고. 자, 나머지만 좀 정리합시다. 1번. 공장재단 1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나오죠? 한 개의 부동산.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에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자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 목적물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 3번 볼까요? 등기관은 공장재단, 재단이죠. 따라서 두 번째 주 관련구 나오죠. 해당 구. 4번.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 일부로서 보고 기재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이건 참고로 보세요. 자, 5번. 개공은 공장재단 매매를 중개할 경우 거래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한다. 자, 5번 지문 정리합시다. 중개 완성. 자, 중개 완성이 되면 나가는 서식이 3가지가 있어요. 개공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가 있죠. 그리고 업무 보증서 나갑니다. 동시에 나가요. 자, 하지만 제가 요거 위에서 적은 거 아닙니다. 이와 하는 김에 교부와 보관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교부. 자, 그리고 보관.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원본 4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교부할 때 원본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관하는 것은 4본을 교부합니다. 자, 보관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몇 년,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3년, 5년 보관하죠.
자, 그리고 업무 보증서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본을 교부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가벼운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보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확인 설명서 양식도 종류가 4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 주거, 2 비주거, 3 토지, 4 입광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이렇게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다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진도표하고 지금 이 진도표가 똑같아요. 그 서브노트하고.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면 서브노트를 먼저 보세요. 보고 수업 들었어요. 강의 이거.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자? 그 아주 얇은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책에다 정리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당일날 여러분이 책 들고 가서 본다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 처음 치는 사람은요, 이 6개 과목 책 다 들고 갑니다. 기본서 문제집 양 사이드로 들고 가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면 8시 50분까지 입실하고 8시 50분부터 책을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나는 8시 45분에 들어갔다. 낑낑 12권 들고 갔는데 어떻게? 5분 보고 나서 책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1교시 치고 나면 한 40분 정도 여유 생기는데 정신이 멍멍해져요. 책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원래 그 얇은 것들이 뭐냐 하면 수험생들이 부탁이 있어 제가 만든 거예요. 기출문제만 정리했는 거. 그래서 어떤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당시에 여러분이 봐야 될 서류들은요. 시험 당일날 한 과목당 5분에서 1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5분 이내에 스케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다 막 정리했던 것들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강조하는 이유가 떼어서 아주 얇은 15매인가요?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또 알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시험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